안녕하세요, 눈카트입니다. 제네시스 전기차 첫 번째 SUV 전기차 바로 GV60입니다. GV60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작습니다. 크기가 4515 4m 50 정도가 살짝 넘고 대신 폭이 좀 넓어요. 한 1890 정도? 그러면은 1m 90에 거의 근접하는,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바닥에 GE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깔았죠. 그래서 뭐 의자가, 시트가 툭 튀어나온다든지 이렇게 배터리를 넣으려고 어떤 고생을 하지 않고 저 밑바닥에 지금 보이시는 딱 저 밑바닥 여기 그 사이에다가 딱 배터리를 깔아 놓은 겁니다. 타이어는 19인치 235에 19, 딱 괜찮은 것 같은데요. 19인치에다가 크기도 딱 보시면은 적절한 편, 그리고 동그랗지만 그래도 날렵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 차, 그게 바로 GV60입니다. 가격은 7천만원, 5,99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차는 후륜, 2륜에다가 각종 옵션들, 디지털 사이드 미러,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곳곳에 넣어 가지고 그래서 7,200만원 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딱 보시면은 뒤쪽에 뒤쪽 엉덩이도 날렵하고 스포일러를 대신하는 좀 두툼한 스포일러가 있고, 그 다음에 위에 와이퍼는 뒤 와이퍼가 없는 걸로 또 특색이 있죠. 뒤 와이퍼가 없고요. 굉장히 독특하고, 그 다음에 위에는 루프렉은 요 비전 선루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선루프, 요거하고 같이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거고요. 전기차니까 수시로 조금 세게, 조금 더 세게, 시동이 걸려야, 위로 열어야 저절로 열리네요. 열리면은 그때서야 열리고, 여기에다가 충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. 여기에는 배터리 충전량이 반짝반짝 하면서 표시가 되는 거고요. 닫을 때는 뭐 이렇게 닫거나, 각종 닫을 때 열고 닫는 방법은 꽤 많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바로 보시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안쪽에 있는 이렇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기존의 아이오닉 아이오닉 5나 이런 것보다는 살짝 더 위쪽에 달았어요. 그러니까 자꾸 시선이 바깥쪽으로 가는 시선을 좀 잡아두기 위해서 중간으로 좀 위쪽으로 올린 거죠.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은 딱 거의 타이어 앞부분이 거의 없죠. 그만큼 좌우로 폭을 늘렸다는 거죠. 보통 차들은 앞쪽에 딱 타이어 앞부분이 쭉 보닛이 길게 나와 있는데, 얘는 거의 앞쪽 부분이 없는, 그럴 만큼 지금 길이를 쫙 늘려서 웬만하면은 휠 베이스를 3m까지 늘릴 수 있고, 요거는 2m 90입니다. 그리고 뒤쪽에서 딱 보시면은 지금 사이드 미러, 디지털 사이드 미러하고 엉덩이 폭하고 딱 거의 맞는 수준. 골목에서 지나갈 때 사이드 미러만 통과하면 뒤쪽은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수준. 그러니까 기존 차들처럼 저 사이드 미러, 골목에서 차를 팔짝하게 만났을 때 사이드 미러 접고 통과해 버리잖아요. 이거 사이드 미러 접으면은, 접고 앞에만 통과한다 그래도, 잠그고 한번 보실까요? 사이드 미러만 접고 통과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? 엉덩이 닿습니다. 엉덩이가 사이드 미러보다 더 튀어나온 모델은 참 저도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차 같아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나머지 이렇게 뒤에 카메라, 그리고 트렁크를 보시면 트렁크도 꽤, 이 차가 290mm잖아요 휠 베이스가. 그래서 약간 다른 차보다 약간 좁게 나온, 왜냐하면 윗부분을 깎았기 때문에 머리가 닿지 않도록 뒤쪽으로 많이 늘리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요 정도 개념에서 앞으로 보면은 생각보다는 레그룸이 한 30cm 정도, 아주 넓지는 않아요. 대신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 가지고 리클라이닝으로 뒤에 많이 넘길 수 있고요. 이렇게 하면 쭉 뻗어서
플랫하게 만들면은 살짝 각도가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. 그리고 뒤쪽에 뱅앤올룹슨 스피커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주 이쁘게, 이런 디자인 이쁘게 만들었고요. 손잡이는 살짝 틈처럼 줘가지고 아주 딱 이게 손잡이다 라고 만든 게 아니라 틈새로 손을 넣어라 라는 개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. GV60 후륜, 저 4륜으로 하면은 한 500만원 정도 더 보셔야 돼요. 그렇게 할 때는 8천만원 뭐 가뿐하게 넘을 수 있죠. 실내도 보시면, 네, 실내는 요렇게 지금 증강현실 같은 거 있고,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고, 그 다음에 각종 요 잠자리 날개 쪽 보이고, 오늘 날씨는 맑고 대기질이 좋은 그 다음에 EV 모드 쪽도 이제 몇 킬로를 갈 수 있나 보여주고, 중간에 전기차 충전소는 어디 있나 라고. 요거 현대 앱이에요. 현대 거 앱인데, 내비 앱인데 꽤 괜찮은 편. 다만 딱 한 가지 조금 타봤더니, 오래 타봤더니 뭐가 있느냐, 구간 단속에서 T맵은 계속 잡아주거든요. 잡아줘서 지금 몇 분 남았고, 그리고 몇 분, 지금 평균 속도는 지금 몇이고,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평균 속도를 잘 유지하세요 라는 게 표시가 계속 돼 있는데, 이 현대 거는 내비가 물론 좋아요. 내비 아주 좋고, 생각보다 현대 앱이 너무 좋은데? 라고 생각이 됐는데, 근데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. 딱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봤고요. 나머지 부분, 뭐 이런 부분, 이쪽에는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참 좋아요. 손잡이. 이게 사실 이렇게 누르는 게, 달리면서 누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어디 버팀목도 없고. 요 아래, 위아래로 올리는, 내리고, 이렇게 하는 건 좋고, 아래쪽에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선글라스, 안경집이 있고, 이건 다 아시죠? 서랍처럼, 아래로 툭 떨어지지 않고 서랍처럼 밀고 내리고, 그리고 이 부분도 사이드미러, 디지털 사이드미러 거의 뭐 타자마자 그냥 신뢰도는 상당히 지금 높아진 상태예요. 거의 불편하지가 않아요. 오히려 그냥 미러보다 사각지대 없고,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하시면은 딱 R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느냐, 뒤에 차선을 보여주되, 이렇게 광각으로 쭉 렌즈를 밀어줘요. 그리고 다시 파킹으로 오면 이렇게 잡아주고,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. 나머지 뭐 통풍 시트, 그 다음에 열선 핸들, 통풍 시트 3단으로 되어 있고요. 오토홀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요. 시동 껐다가 켜도 오토홀드 지속적으로 반응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영상 같은 부분도 뭐 아주 좋아요. 서라운드 뷰 다 있고요. 뒤쪽에서 보여주고, 앞쪽에서 보여주고, 쭉 해서 주변을 한 바퀴 돌려서도 보여주고,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. 차 색깔은 하얀색이죠. 이 차는 그레이 계통인데요. 뭐 이런 방식이 있고요. 나머지는 뭐 모든 게 다 지금 다 뮤직 스트리밍, 그 다음에 빌트인 캠, 시트, 그 다음에 이런 부분, 그래서 폰하고도 계속 연결을 해서 쓸 수도 있고, 나머지 부분 뒤에는 이렇게 브릿지 타입으로 쑥 아래는 파져 있어요.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어떤 짐을 놓는다거나 가방 놓는 거 있고, 저 앞쪽으로는 홈이 딱 있고, 이런 방식입니다. 그리고 이쪽도 상당히 괜찮죠? 왼쪽으로 놓으면은 사이드 미러, 왼쪽으로 불이 들어오고, 가운데 불이 들어오고, 오른쪽 불이 들어오고, 오른쪽 불 들어오면 라이트, 오른쪽 미러 조정하는 거고요. 이렇게 되고요. 아주 이쪽은 알칸타라, 아주 고급스럽고 깔끔하고. 근데 요 실내를 보시면은 특별하게 아이오닉 5나 이런 거하고는 뭐 EV6 뭐 이런 거 이렇게 듀얼 스크린 돼 있고,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른 건 없어요. 아주 크게 다른 건 없고, 그냥 깔끔하고 부분별로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, 뱅앤올룹슨 사운드 너무 좋아서 계속 음악 크게 틀으면서 장거리 이동할 수 있고요. 다만 이제 주차 플러스 저게 문제죠. 충전은 자기 집밥이 있으면 집에서 그냥 퇴근하고
꽂아놓고 출근하고 나오고 이러면 되는데 점점 전기차가 늘어가면서 이제 뭐 그럴 수가 없는 상태죠. 포화 상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잠깐 충전을 가는 곳마다 하다 보니까 급속으로 수시로 10분, 20분, 30분 계속 꽂아놓고 빼고 꽂아놓고 빼고 뭐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. 그래서 휘발유 값에 비하면 경유값도 휘발유하고 좀 비슷해졌으니까 한 절반 정도 가격. 3만원 정도 넣으면은 뭐 다른 때 휘발유로 한 6만원 정도 넣었던 뭐 요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연료비는 한 절반 정도 든다. 그래서 킬로와트당 요즘 막 340원이래요. 비회원으로 아무 데서나 막 해버리면. 그리고 사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전기차 공급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드가 다 있질 않잖아요. 카드가 막 10개 가까이 막 사업자가 너무 많은데 이게 환경부에서 너무 많이 남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속으로 자꾸 비회원으로 할 수밖에 없고, 비회원으로 하다 보면 또 금액이 옛날엔 100원, 120원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340원대로 지금 계속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급속으로 자꾸 하게 되고 밖으로 자꾸 나와서 돌아다닐 때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주행 감각은 뭐 최고죠. 한번 타면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네, 달려보니까 야 정말 타면 탈수록 탈 때마다 참 놀래요. 어떻게 이런 주행 감각이 있을 수 있을까?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정말 매끄럽게 평평 튀어나가는 이 느낌은 정말 운전하는 재미를 참 제대로 줘요. 그리고 이렇게 손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떼고 쭉 달려가면은 이 레벨 2죠. 지금 반자율 주행 ADAS 기능 레벨 2 이렇게 15초 정도 지나면 한번 다시 운전대를 만져주면은 쭉 해서 차선의 중앙 보조, 중앙 유지하는 보조 장치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달려가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아마 연말에 G90으로 레벨 3가 나올 텐데 이렇게 이게 다 깜빡이 안 켜면은 쫙 차선 이동 스스로 해주고요. G90은 아마 레벨 3로 글로벌 최초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또 센세이션 할 겁니다.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쭉 계속 스스로 손발 없이 스스로 달릴 수 있는 기능이 되고, 야간도 굉장히 이쁜 편이에요. 단정하면서도 컬러감도 상당히 괜찮고, 그리고 100km로 지금 시속 100km로 스마트 크루즈 제가 세팅해 놓고 거의 뭐 할 게 없어요. 운전대에다가 손 하나 탁 얹어 놓으면 되고,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약간 분홍색기가 좀 나오는 이런 컬러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엔진차로 서울 부산 뭐 450km 정도 가면은 굉장히 피곤했었는데, 이 차는 제가 지금 해봤더니 피곤하지가 않아요. 피로도가 엔진차의 진짜 절반 정도 수준. 그리고 다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죠. 연비도 2배 달리고 10,000원어치 넣으면 200km 달리니까, 좀 전에 20,000원어치 넣고 400km가 충전이 딱 된 거예요. 20,000원 넣으면 400km. 그러니까 아주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보다도 2배가 좋은 거죠.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폭스바겐 디젤 엔진 뭐 이런 것들이 20,000원 넣으면 200km 달리잖아요. 그냥 편하게 말하면. 근데 20,000원 넣으면 400km. 물론 그것도 급속 충전으로. 과거에는 그거보다 2배로 더 높았죠. 완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. 아무튼 전비도 이렇게 7.1 정도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앞쪽을 보여주고 좌우에 어떤 차들이 지나간다. 차는 차 모양이 안 나오고 대신 이렇게 무슨 두부같이 검정 두부 같은 것들로 주변의 차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굉장히 편해요. 그래서 딱 그냥 눈만 뜨고 정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각종 정보를 다 주고, 그 다음에 아주 매끄럽게 조용하게, 특히 열기가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엔진차에는 열기가 계속 나와서 한 200km 정도를 대전까지 달리면, 서울에서 그러면 뭔가 열기가 있고 얼굴이 좀 화끈하고 건조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 차의 장점은 정말 고속에서예요. 도심에서 저속에서는 이 차는 뭐 약간 오히려 울렁거림이 있거나 뒷자리에 탑승객들이, 근데 고속에서는 뒷자리에 탑승객들 울렁거림 전혀 없고,
운전자도 탑승자들도 굉장히 편해요. 그리고 이게 어느새 여기까지 왔나, 그 다음에 속도가 이 정도까지 어떻게 올라갔나 라고 하라는 점을 인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안정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뻐요. 이런 것도 크리스탈 스피어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딱 보여주고 보라색으로. 그다음에 뱅앤올룹슨 음악 들으면서 계속 가면은 서울에서 부산 한 방에 가는 건 전혀 문제도 아닙니다. 자, 오늘 너무 재밌게 잘 탔고요.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